당시 나는 결혼하여 홈즈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의사로서 평범하고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1888년 3월 20일 밤이었다. 나는 환자를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베이커가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내게 수많은 기괴한 사건의 기억이 깃든 잊을 수 없는 고향 같은 곳이었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나는 창 커튼 뒤로 홈즈의 마르고 날카로운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가슴에 묻고 손을 등 뒤로 한 채 방안을 빠르게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그가 새로운 사건에 굶주려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 코카인이 주는 가짜 흥분보다 더 강력한 자신의 두뇌를 자극할 미스터리가 절실한 상태였다. 나는 오랜 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에 초인종을 눌렀다. 오 왓슨, 결혼 생활이 자네에게는 꽤나 비대해지는 약이었나 보군. 몸무게가 3.5kg 정도 늘었어. 그리고 다시 의사 가방을 들기 시작했군. 그래. 그 지독한 요오드 냄새와 자네 모자에 박힌 청진기 자국이 자네가 여전히 환자들 틈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광고하고 있네. 그의 환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스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셜록 홈즈라는 인간이었다. 그는 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책상 위에 놓인 짙은 분홍색 편지지를 가리켰다. 자네가 오기 직전에 도착한 걸세. 이 종이의 질감을 보게. 아주 두껍고 견고하지. 빛에 비춰보면 제작국이 어디인지 나오네. 지와 피. 보헤미아의 에글론에서 생산된 종이야. 이런 최고급 종이를 발신인도 밝히지 않고 보낼 만한 자라면 그 지위가 어떠할지 짐작이 가지 않나? 편지에는 오늘 밤 가면을 쓴 신사가 찾아올 것이며 보헤미아 왕가에 닥친 중대한 스캔들을 상담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홈즈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번뜩였다. 마차 소리가 들리는군. 보게나 왓슨.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아주 화려한 마차야. 1년에 수천 파운드는 우습게 쓰는 부유한 자의 소리군. 자, 이제 보헤미아의 그 오만한 비밀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릴 시간일세. 왓슨, 자네는 거기 앉아서 그가 얼마나 가면 뒤에 숨으려 애쓰는지 구경이나 하게나.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는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객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의 발 아래 온 세상을 두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하고도 묵직한 울림이었다. 곧이어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홈즈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내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그는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검은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드러난 입술은 고집스러워 보였고 턱선은 강인했다. 그는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나를 가리키며 굵직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홈즈 씨, 이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직 당신하고만 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제3자의 귀가 이 대화를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만. 제 오랜 동료이자 기록자인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 앞에서는 보헤미아 왕국의 운명을 좌우할 비밀을 말해도 안전합니다. 만약 그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저 마차를 타고 돌아가시는 게 좋겠군요. 제 시간은 아주 비싸고 귀하니까 말입니다. 당신 소문대로 보통이 아니군요. 좋소. 백작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려 했으나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 같군. 맞소. 나는 보헤미아의 국왕 카셀 펠슈타인 대공이요. 나는 지금 한 여인 때문에 내 명예와 왕국이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소. 국왕은 자신의 정체가 단번에 탄로나자 허탈한 듯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홈즈는 그가 왕이든 평민이든 상관없다는 듯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할 뿐이었다. 전이었소. 내가 왕세자였던 시절 바르샤바에서 오페라 가수인 아이린 애들러를 만났소. 나는 그녀와 깊은 연인 관계였고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스칸디나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앞두고 있소. 그런데 그녀가 아이린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공주 측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소. 사진이라. 그게 지금 당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칼날이군요. 돈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여자라면 원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여자가 아니오. 돈에는 관심이 없소.
오직 나를 파멸시키고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으려 하는 불같은 여자란 말이오. 내 비밀 경찰들이 그녀의 집을 5번이나 뒤졌고 길거리에서 그녀를 습격해 가방까지 뒤졌지만 사진은 나오지 않았소. 그녀는 그 사진을 세상 어디보다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있소. 흥미롭군요. 정말 흥미로운 여인입니다. 폐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사진을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방식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이제 그녀의 거처인 브라이언이 로지로 갈 준비를 해야겠군요. 국왕의 절박한 요청을 수락한 홈즈. 하지만 상대는 홈즈가 만난 그 어떤 범죄자보다 영민한 여인 아이린 애들러였다. 과연 홈즈는 왕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날 오후 4시경 나는 홈즈를 만나기 위해 베이커 가를 찾았다. 하지만 거실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나의 세련된 친구가 아니라 술 냄새를 풍기며 헝클어진 머리에 구슬프게 수염이 자란 마부 차림의 사내였다. 어떤가 왓슨? 나를 알아보겠나? 자네조차 나를 몰라본다면 변장은 완벽한 셈이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세인트 존스 우드의 말 구유관을 전전하며 아이린 애들러의 집 주변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네. 마부들의 세계에선 정보가 술처럼 흐르거든.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표정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그리고 인생에 찌든 듯한 특유의 말투까지도 셜록 홈즈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는 알라 기자의 털썩 주저앉아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린 애들러 그 여인은 정말 대단하더군. 매일 아침 5시에 외출했다가 저녁 7시 정각에 돌아와 저녁을 먹더군. 평소엔 거의 외출하지 않지만 고드프리 노턴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그녀를 매일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네. 키가 크고 잘생긴 사내지. 둘 사이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아. 홈즈는 마부들 틈에서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그녀의 일과를 완벽히 파악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늘 오후 그가 목격한 뜻밖의 사건이 이 미스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것이다. 오늘 정오쯤이었네. 고드프리 노턴이 마차를 타고 급히 그녀의 집으로 달려오더군. 잠시 후 아이린 애들러도 눈이 뒤집힐 정도로 서둘러 마차에 올라탔지. 나는 내 마차를 몰고 그들의 뒤를 쫓았네. 그런데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아나? 바로 세인트 모니카 성당이었어. 홈즈는 성당 안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일을 들려주었다. 증인이 부족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두 사람 앞에 마부로 변장한 홈즈가 나타난 것이다. 결국 내가 그들의 결혼 증인이 되어 주었네. 신부에게 금화한 잎을 받고 아이린 애들러의 결혼 서류에 사인을 해줬단 말이지. 그녀는 이제 애들러 부인이 아니라 노턴 부인이 되었네. 국왕이 알면 기절할 노릇이지. 하지만 왓슨,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진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복잡해졌지. 홈즈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이제 탐색전은 끝났다. 그는 오늘 밤 아이린 애들러의 저택 안으로 직접 들어가 사진을 탈취할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왓슨,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오늘 저녁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연기할 걸세. 그리고 자네는 내가 신호를 주면 이 연기통을 그녀의 집 안으로 던지게나. 풀이야. 하고 외치면서 말이야. 홈즈의 치밀한 연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연 아이린 애들러는 홈즈가 파놓은 이 함정에 걸려들 것인가? 그리고 연기통이 터지는 순간 그녀는 과연 사진이 숨겨진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홈즈의 지시에 따라 아이린 애들러의 집 근처 골목에 몸을 숨겼다. 내 주머니 속에는 홈즈가 건네준 작은 연기통이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잠시 후 거리 모퉁이에서 한 무리의 불황자들이 나타나더니 저택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노신부로 변장한 홈즈는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저 멀리서 달려오는 마차의 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아이린 애들러, 아니 이제는 노턴 부인이 된 그녀의 마차였다. 마차가 멈추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불황자들이 그녀를 도와주려는 척하며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비명이 터져나왔고 싸움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 노신부 차림의 홈즈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보시오들, 연약한 부인을 괴롭히지 마시오. 홈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졌고 그는 정신을 잃은 듯 바닥에 늘어졌다. 세상에, 나를 도와주려던 신부님이 다치셨어. 이분을 어서 집 안으로 옮겨주세요. 빨리요. 모든 것이 홈즈의 계산대로였다. 그녀는 다친 신부를 외면할 수 없었고 홈즈는 자연스럽게 그 난공불락의 저택 거실 한복판에 입성했다. 창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홈즈가 거실 소파에 눕자 그는 창가로 손을 내밀어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왓슨, 지금 던져. 나는 망설임 없이 연기통을 거실 안으로 던졌다. 동시에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불이야, 불이야. 저택에 불이 났다. 아이린 애들러는 연기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거실 벽면의 한쪽 패널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의 본능적인 움직임은 홈즈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위급한 순간 인간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하기 마련이니까. 홈즈는 보았다. 그녀의 손이 닿은 그곳, 벽면의 작은 틈새. 국왕의 운명이 걸린 사진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연기 속에서 아이린 애들러의 예리한 시선이 신부의 얼굴에 머물렀다. 과연 그녀는 홈즈의 정체를 알아챈 것일까? 연기통이 만들어낸 소동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다행히 실제 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안도했고 부상을 입었던 노신부는 공기를 좀 쐬어야겠다며 저택 밖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저택 모퉁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훌륭했네, 왓슨. 연기통을 던지는 타이밍이 아주 예술이었어.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신부복을 벗어 던지고 싶군.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는 사실의 축배를 들어야겠지. 홈즈는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아까 그 짧은 소동 속에서 아이린 애들러가 보여준 본능적인 움직임을 완벽하게 포착해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확인하는 법이라네. 불이 났다는 외침을 듣자마자 그녀의 손은 거실 벽면의 셔터 장치 위로 올라갔지. 사진은 바로 그곳 벨줄 옆에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었어. 그녀는 사진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내게 위치를 자백한 셈이지. 홈즈는 국왕에게 내일 아침 일찍 함께 저택을 방문하자고 전했다. 이제 가서 사진을 꺼내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홈즈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베이커가 221비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긴 코트를 입은 한 젊은이가 우리 곁을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우리를 힐끗 쳐다보는 것 같더니 아주 맑고 명쾌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넸다. 안녕히 주무세요, 셜록 홈즈 선생님. 홈즈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저 목소리 누구였지?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왓슨, 저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 분명히 나치이근데. 완벽한 승리라고 믿었던 그 순간 홈즈의 뒤를 밟은 정체불명의 방문객. 과연 그 인사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홈즈의 계획이 이미 읽혔다는 치명적인 신호였을까? 밤사이 홈즈는 그 의문의 목소리에 대해 수없이 자문하는 듯 보였다. 아침 8시가 되자 보헤미아 국왕의 마차가 베이커가 221비 앞에 멈춰 섰다. 국왕은 어제보다 훨씬 더 흥분한 상태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홈즈 씨, 정말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단 말이오. 오, 대단하오. 역시 당신은 세계 최고의 탐정이오. 자, 어서 갑시다. 내 눈으로 직접 그 사진이 타버리는 것을 봐야겠소. 폐하, 사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녀는 우리가 사진의 위치를 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에 그 인사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군요. 자, 왓슨, 폐하를 모시고 브라이언이 로지로 출발하세. 마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대문 앞에는 한 노파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마치 우리가 올 줄 알았다는 듯 기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셜록 홈즈 선생님 아니신가요? 주인님께서는 이미 떠나셨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남편분과 함께 유럽행 기차를 타러 가셨지요. 떠났다고? 그럴 리가 없어.
홈즈는 노파를 밀치고 거실로 난입했다. 국왕과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어제 연기가 자욱했던 그 거실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구들은 텅 빈 느낌을 주었다. 홈즈는 주저없이 벨줄 옆에 비밀 패널을 뜯어냈다. 하지만 그곳에 국왕과 그녀가 나란히 찍힌 그 치명적인 사진은 없었다. 대신 우아한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과 아이린 애들러의 단독 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진이 사라졌단 말이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소. 그녀가 사진을 공주에게 보낼 거요. 폐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홈즈를 완벽하게 따돌린 그 여인의 메시지. 과연 그녀는 편지에 어떤 진실을 적어 놓았을까? 그리고 홈즈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이지적인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홈즈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심함을 잃고 경악과 기묘한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해갔다. 편지에는 우리가 어젯밤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선생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당신은 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불이 났다는 외침이 들리기 전까지는 저도 당신이 그저 부상당한 노신부인 줄로만 알았지요. 사진의 위치를 확인하고 난 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당신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을 썼습니다. 남장을 하고 당신의 뒤를 쫓아 베이커가 221비 앞까지 갔었죠. 당신에게 인사를 건넸던 건 저였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국왕이 당신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사진은 더 이상 위협 용도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오. 오, 홈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소.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여자요. 이제 내 결혼식은 안전하구려. 그녀는 당신이 가질 수 없는 훨씬 더 고귀한 지성을 가졌군요. 그녀가 사진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국가 간의 조약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홈즈 씨, 당신 덕분에 사진의 행방을 알았고 그녀를 떠나보낼 수 있었소. 자, 이 귀한 보석 반지를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시오. 당신은 내 왕국을 구했소. 필요 없습니다, 폐하. 대신 제가 보상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이 사진을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국왕은 의아해하면서도 흔쾌히 허락했다. 홈즈는 그 값비싼 보석들보다 자신을 유일하게 지적으로 굴복시킨 한 여인의 그림자를 택했다. 그날 이후 셜록 홈즈는 더 이상 여성의 지혜를 비웃지 않았다. 그에게 여성이란 존재는 더 이상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언제나 책상 위에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을 이겼던 유일한 상대, 그 여인을 추억하곤 했다. 지성과 대담함으로 전설적인 탐정을 패배시켰던 아이린 애들러. 그녀는 홈즈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별로 남았다. 그것이 바로 보헤미아 왕가를 뒤흔들었던 가장 우아한 스캔들의 결말이었다. 셜록 홈즈의 유일한 패배, 보헤미아 스캔들 편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런던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괴한 아르바이트의 비밀, 셜록 홈즈의 모험 빨간 머리 연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홈즈의 다음 추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